한국의 놀라운 기술, 일본인의 시선으로 본 이야기. 한국, 정말 기술 강국 맞나요? 요즘 주변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IT 강국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위상이 더욱 확고해진 느낌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한국에서는 요즘 가게 사장님들이 직원을 직접 뽑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저 시급 인상도 영향이 있겠지만 사람을 쓰는 것보다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저희에게는 이런 모습이 그저 익숙한 일상일 뿐이지만 이런 환경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신기한 광경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제 여동생과 가족 역시 한국의 이런 면모에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일본인의 글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여동생의 한국행, 걱정과 기대 사이. 저는 일본의 한 공과대학 대학원에서 연구를 돕는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를 닮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수학 문제 푸는 걸 즐기고 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 살았죠. 저 역시 이공계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동생 또한 저 못지않게 공학 분야의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결국 동생은 자신의 적성을 살려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의 전자학과에 진학했고요. 거기서도 늘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며 교수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들께서 동생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기술 선도국인 한국의 IT 기업에서 몇 달간 실무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처음에는 굳이 일본이 아닌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유를 들어보니 납득이 갔습니다. 최근 일본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전만 못하고 오히려 한국이 여러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한국의 생생한 IT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동생의 미래에 값진 자산이 될 거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좋은 기회라며 흔쾌히 허락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조금 복잡했어요. 하나뿐인 여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저로서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타국에 동생 혼자 보낸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거든요. 한국이 발전했고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아직 남북 관계가 특수한 상황이고 한국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이 낯설고 걱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일단은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나중에 저와 함께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설득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평소 좋아하던 K-팝 아이돌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은 열망이 커 보였습니다. 한국행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죠. 결국 동생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기에 저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서의 소식, 그리고 나의 방문. 그렇게 동생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매일같이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까지 나누던 동생이 한국에 간 뒤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전화는커녕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 받기가 어려웠죠. 혹시 한국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제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정말 밝고 편안한 톤이었습니다. 동생은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곳이고 매 순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어서 한국에 와서 이 놀라운 모습들을 직접 봤으면 좋겠다고 재촉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동생이 저렇게 변했을까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동생이 한국으로 떠난 지 몇 달 동안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밤늦게 도착한 한국, 잠들지 않는 도시의 첫인상. 그런데 제가 비행기 시간을 착각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훨씬 늦은 밤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한국에 도착하니 이미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에도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유흥 문화가 있긴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여성이 혼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은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방을 맨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치안이 좋다고들 하지만 이 정도의 활기찬 밤 풍경은 아니거든요. 신기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마침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마중을 나오겠다는 거였죠.
저는 일본의 조용한 주택가 밤 분위기만 생각하고 동생 혼자 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아 오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웃으며 한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그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위험하거나 불쾌한 일을 겪은 적이 없다고 안심시키더군요. 결국 동생의 성화에 못 이겨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새벽까지 열려있는 카페. 반신반의했던 만남. 저는 이 시간에 문을 연 카페가 있냐고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술집은 늦게까지 영업해도 카페는 대부분 저녁 8시면 문을 닫는 곳이 많거든요. 하지만 동생은 한국 번화가에는 새벽까지 심지어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도 많다고 하더군요. 규모도 꽤 커서 그곳에서 밤새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설마 그런 곳이 지구상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말은 조금의 과장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생과 만나기로 한 카페뿐만 아니라 주변의 술집, 식당, 심지어 한국의 전통 음식인 국밥집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마치 밤이 아니라 한낮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놀라운 마음을 안고 카페에 들어가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그 활기찬 번화가를 보고 나니 동생이 혼자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했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생을 만났고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얼굴에 번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동생에게 어떻게 이런 밤 문화가 가능하냐며 정말 놀랍다고 연신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마치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며 웃더군요. 본인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런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는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다며 바로 한국의 자동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놀라움은 지금부터 한국의 자동화 시스템. 사실 제 동생이 한국에 온 가장 큰 목적은 한국의 IT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것이었기에 한국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생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이 바로 한국의 무인 시스템 활용 능력이라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도 도쿄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람 대신 기계를 사용하는 가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지만 아직 변화에 더딘 일본 사회 분위기상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가게도 많고 여전히 동전을 일일이 세어 계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무인 가게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수준인데 동생 말로는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상점들이 적극적으로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신이 나서 내일부터 저를 데리고 다니며 한국의 놀라운 기술들을 하나씩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신선한 충격. 그날 이후로 저는 숙소에 머무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생이 며칠 휴가를 내고 저를 한국의 이곳저곳으로 안내했거든요. 가장 먼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곳은 바로 편의점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사람이 없고 오직 키오스크 기계 2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말도 서툴고 이런 기계를 처음 사용해보는지라 어쩔 줄 몰라 망설였는데 동생은 이미 여러 번 사용해봤는지 능숙하게 제가 고른 봉지라면 값을 결제했습니다. 동생이 언제 이렇게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는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라면 끓여주는 기계라니. 제가 한국에 오면 꼭 먹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봉지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봉지라면을 샀는데 막상 사고 보니 이걸 어떻게 끓여 먹어야 할지 난감하더군요. 냄비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편의점 안에 라면을 자동으로 끓여주는 기계가 있었던 겁니다. 모든 편의점에 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간 곳에는 운 좋게도 그 기계가 있었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했어요. 라면 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꺼낸 뒤 옆에 준비된 일회용 종이 그릇에 담아 기계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뜨거운 물을 받고 정해진 시간 동안 라면을 끓여주는 완전 자동 시스템이었죠. 일본 편의점에서도 조리된 라멘을 팔기는 하지만 이렇게 기계가 직접 봉지라면을 끓여주는 곳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물 양도 딱 맞고
끓이는 시간도 정확해서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하고 맛있는 라면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컬처 쇼크, 주문부터 서빙까지. 점심에는 동생과 편의점 라면으로 간단히 해결하고 한국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다 보니 금세 배가 고파졌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어서 동생에게 맛있는 한국 고깃집을 아냐고 물었죠. 마침 동생도 고기가 먹고 싶었다며 저희는 신나는 마음으로 한국의 유명한 갈비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맛집이라 그런지 역시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더군요. 잠시 기다렸다가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가게 안은 손님들로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저희도 너무 배가 고팠기에 얼른 주문을 해야 했습니다. 마침 동생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제가 손을 들고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제 쪽으로 오지 않았고 마치 제 부름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가게 안이 정말 시끄럽고 바빠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한참 뒤에야 한 종업원이 멀리서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는 듯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더니 뭐라고 큰 소리로 요치며 제게 말했는데 가게 안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이 돌아왔고 제가 방금 겪었던 상황을 이야기하자 동생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여기는 테이블마다 설치된 이 작은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해야 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손을 들어 종업원을 부르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렸죠. 알고 보니 저희를 제외한 모든 테이블의 손님들이 다 이 작은 기계를 이용해 주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짝 멋쩍은 마음에 얼른 키오스크로 주문을 마치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이 키오스크보다 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듯한 서빙 로봇. 그것은